그러면 통뼈를 어떻게 하면 통뼈가 돼? 방법인데 결국은 이제 통뼈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 다들 좀 어느 정도는 아시겠고 이제 방법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뼈와 살의 균형 관계하고 그럼 어떻게 뭐가 뼈가 되고 뭐가 살이 되냐 이제 개념입니다. 이 한의학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인간이 이제 내 능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음식의 껍데기는 내 능력으로 소화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 소장까지 소화수가 되면은 이 내 몸에 거친 살이 되는 개념. 근데 음식의 마지막 알짜배기는 내 능력으로 소화수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도움이라고 하는 게 이 대장에서 세균이라는 외부 환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발효를 통해서 이제 흡수된 것은 내 몸의 중심인 뼈가 되는 개념. 결국은 대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뼈의 기운을 좀 좌지우지하고 이 통뼈를 만드는 이제 바탕을 마련해 주냐 못 해주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한방의 이제 최종 개념은 이 대장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맑고 청정한 진액이 유입돼가지고 뼈와 신경을 촉촉하게 하자.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돼버려요. 이 대장이 이게 소화기의 마지막 장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결국은 입에서부터 충실하게 씹고 위장에서 이제 확실하게 녹여버리고 그리고 췌장에서 분해시켜버리고 이 담즙분비 충실, 소장에서 이제 소화와 흡수가 이제 충실 이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장이 유입되어야 대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 장부 전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진짜 충실하게 이제 자기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입에서부터 소장까지 장부들도 이제 튼튼하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 이제 충실하게 하려면은 위에 있는 장부들한테 부담 없는 음식을 먹었다는 말도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대장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흡수되면은 맑고 청정한 진액이 이제 뼈와 신경을 촉촉하게,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대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들 좀 많이 먹으면 되겠네. 그럼 기본적으로 발효를 도와주는 거. 이제 이렇게 되고, 이 대장의 이제 발효와 운동성도 도와주는 거, 이제 음식들, 이제 특히 여기 이제 장의 운동성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종종 주장하는 게 머리를 맑게 하는 것도 시력이 우거지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시력이 우거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얘가 여러 가지로 그냥 시력이 우거지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시력이 우거지의 위대함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성장에 손해보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장통은 제가 이렇게 이제 억지로 구분할 때 그냥 성장통이 있고 성장 가로 열고 부진해가지고 가로 닫고 해서 성장부진통.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임상에서 보면은 성장이 너무 빨라가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한 5% 정도 되고 한 95%는 성장이 부진해서 드러나는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아프다고 잠들 무렵에 막 주물러달라고 하는 애들 중에 쑥쑥 다른 친구들보다 더 크는 친구들은 한 5%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덜 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장통? 그럼 성장이 부진한 건데 그 대장하고 실제 인과관계가 있냐?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대장에서 이렇게 이제 흐름이 안 좋은 친구들은 말단 흐름을 방해해요. 손끝발끝에 기운 가는 걸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손발의 힘이 좀 딸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걸으면 힘들어, 더 걸으면 다리 아파. 이 상태가 이제 누적됐다가 잠들 무렵에 기운이 쑥 내려가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내려가다 걸려. 그러니까 수면이라고 하는 게 의식이 다운돼야 되는데 다운돼다 이제 걸리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애는 종아리에서 걸려가지고 종아리가 답답하면서 아파. 어떤 때는 발목에서 걸려가지고 이 발목이 뭔가 불편해. 최종적으로는 발바닥에서 걸려가지고 발바닥이 막 답답하고 화끈거리면서 잠 못 자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어린애들한테는 성장통이라고 표현되고 이 성인들한테는 하지불안 장애 증후군이 있거든요. 잠자려고 하면은 막 다리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 통뼈를 만드는 또 다른 방안은 통뼈를 만드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걸로 표현하면 성장의 부진 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성장이 안 된 모습을 알아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 안 된 모습, 이제 안았을 때 무겁고 가볍고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최종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자 귀엽다, 손녀 귀엽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 손자가 앳돼 보이네. 이건 좀 슬픈 말이야. 어려 보이네. 이 부분은 슬픈 말이거든요. 뭐냐면 앳되다 어리다는 이제 어떤 가상의 이제 기준치에 비해서 덜 자랐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 정도가 너무 심하면은 성장 손해본 게 아니야? 이거 조금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성장통을 호소하는 것, 아까 이제 얘기했죠? 우리가 뼈를 보는 모습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치아가 눈에 보이는 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톱이 뼈의 절반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아가 약한 친구들한테 표출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치아 끝이 일종의 톱니처럼 생긴 경우, 치아에 이 충실도가 좀 떨어진 모습. 또 하나는 반투명이 보이는 모습. 이것도 이제 충실도가 떨어진 모습이에요. 영구치가 날 때 늦게 나는 모습도 이제 좀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6cm 플러스 마이너스 2cm라고 할 때, 평균을 6cm라고 할 때 플러스 1cm 크면은 엄청 잘 큰 겁니다. 뭐냐면은 한 10년만 평균보다 2cm 크면은 평균보다 10cm가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보다 1cm가 적으면은 한 해는 어떻게 되는데 한 10년 동안 평균보다 2cm 적게 컸으면은 평균보다 10cm가 적은 거예요. 의학적인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cm여가지고 4cm 이하로 클 때만 성장부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판 검사를 제가 요즘 하는데 얘가 이제 두 가지 제가 그 오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장판 검사하고 맞물린 표가 굳이 표현하면 80년대 성장을 기준으로 이제 성장판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이제 많이 오차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성장판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나이 근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범위면은 내가 제가 잘 크고 그냥 무난하게 크고 있네 말이 되고, 그냥 1년 이상 제가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못 컸네, 컸는데도 저희가 조금밖에 안 컸네, 이 말하고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장판 검사할 때 그냥 참고하되 내 나이에 비해서 6개월 이상의 오차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좀 대책을 좀 세우는 게 좀 좋아요. 이상으로 통뼈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성장의 현실과 이 성장의 기대와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